최근 원피스 최신화에서 전설적인 명성을 떨친 로저의 적단의 견습선언부터 시작해 왕의 부하 칠무에, 그리고 최강의 검사 미호크, 사막의 왕 크로커다일 등 최강의 전력을 포섭한 버기가 마침내 사항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기와 같은 로저의 적단 출신 사항 샹크스는 최근 폐양 스페기를 이용한 원거리 공격으로 해군대장을 위협하며 카이도와 빅맘을 뛰어넘는 수준급 폐양 스페기를 선보였듯이, 이제는 로저의 적단 출신 샹크스와 버기가 록스의 적단 출신 카이도와 빅맘의 자리를 완전히 꿰찼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25년 전 원피스를 손에 넣고 해적왕의 자리에 올랐던 로저의 동료들이 현재 엄청난 영향력을 뿜어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과거 최악의 록스의 적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로저의 적단 출신 강자들의 강함과 로저의 의지를 잇는 샹크스의 마지막 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저의 적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힘이자 사용자의 기백 그 자체, 그리고 수백만 명 중 한 명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폐양 스펙이 사용자가 무려 5명이나 있을 정도로 폐양 스펙이만으로 록스의 적단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강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오뎅은 흰수염과의 항의 이후 로저의 적단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오뎅 또한 폐양 스펙이를 지닌 강자였고, 나아가 괴물의 후계자 더글라스 블릿은 선장 로저에게 끝없이 패배하며 비록 해적단을 떠나긴 했지만 폐양 스페기를 지닌 해적으로서 루피를 필두로 한 최악의 세대 모두를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로저의 적단의 폐양 스페기 사용자들로는 해적왕 로저,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 그리고 선원 출신이었던 오덴과 블릿, 여기에 샹크스까지 왕의 자질을 지닌 강자들이 선장 로저 아래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최근 전설의 열매를 각성한 루피와 사항 카이도의 전투에선 세계는 잘 만들어져 있어 로저가 능력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듯이, 선장 로저는 당대 최강의 폐양색 패기는 물론 무장색 패기도 지니고 있어 해군의 영웅이 될 가프와 함께 록스의 적단을 격파한 강함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샹크스는 폐양색을 무장색처럼 몸이나 무기에 휘감는 최강의 공격 기술이 아닌 원거리에서 폐양색 패기만으로 해군대장을 위협했었는데요. 이처럼 현 시점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폐양색 패기를 지닌 샹크스는 전설의 해적 로저와 흰섬이 넘지 못한 폐양 스펙의 각성까지 이뤄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개된 로저의 적단의 현상금을 살펴보면 해적왕이자 부, 명성, 힘, 한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로저가 현상금 55억을 돌파하며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현상금 액수를 자랑했고, 이어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는 현상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사항 카이도와 빅맘의 현상금이 40억을 돌파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레일리 또한 현상금 30억을 초과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현재 사항의 자리를 차지하며 최강의 해적으로 손꼽힐 수 있는 사항 샹크스는 현상금 40억을 돌파해 루피 연합에게 패배한 카이도와 빅맘을 제외하면 현 시점 현상금 액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편 샹크스와 비등한 전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최강의 검사 미호크와 전 칠무의 크로커다일을 영입한 버기는 원피스 1부 당시 현상금이 1500만 베리로 책정되었지만 이후 칠무회로 영입되며 현상금이 소멸되었고, 현재는 칠무회 철폐 이후 다시 한번 해적이자 사항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약 270배나 많았던 샹크스의 현상금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 원피스 극장판 최종 보스로 등장했던 더글라스 블릿은 버기조차 블릿이 명왕 레일리와 비등할 수 있다며 블릿의 강함을 인정했고,
나아가 최악의 세대를 단신으로 상대하고 열매도 각성했기에 불사조 마르코나 대간판 킹의 현상금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과거 로저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이 격돌할 당시 태양색 패기를 지닌 코즈키오덴과 결전을 펼친 로저 해적단의 전투원 스코퍼 가바는 지금도 많은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시 흰수염 쪽 선원이었던 오덴과 비등한 전투를 펼쳤기 때문에 사왕 최고 간부급 이상의 전투력을 지니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어 현상금 10억을 가뿐히 돌파할 수 있는 해적으로 현상금이 책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기록 지침의 종착점 로드스타 섬과 대비보 원피스가 잠들어 있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한 로저 해적단은 그곳에서 세계의 모든 진실과 공백의 100년 그리고 고대병기의 정체까지 알게 되었고, 이후 원피스를 확인한 로저는 조이보이가 어마어마한 보물을 남겼다며 너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렇게 불치병에 걸리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로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채 원피스를 언급, 즉 로저 해적단을 해산시키고 대해적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로저는 자기 대신 모든 역사의 짐을 끌어안고 세계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올 신세대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어 로저의 의지는 현재 샹크스가 이어받게 되며 최근 전설의 열매를 각성한 루피와 쇼군 모모노스케를 위해 역대급 해양색 패기를 발산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샹크스는 이스트블루에서 선장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한 어린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건네주게 되었고, 명왕 실버즈 랠리는 무지향색, 견문색, 해양색 패기의 자질을 지닌 루피에게 기초수행을, 그리고 이번 와노쿠니 편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최강의 폐양색 패기를 샹크스가 발동했듯이 루피가 지금까지 로저 해적단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능력을 알고 있어 사이퍼폴로부터 니카의 열매를 탈취했듯이 샹크스는 로저를 통해 언젠가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인물, 즉 루피를 위해 세계 정부를 이끄는 모로성과 거래하고, 이번에는 원피스를 언급하며 루피가 진정한 조이보이가 될 수 있도록 로저 해적단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며 죽음을 각오한 마지막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